후보자님, 그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헌법의 이념을 현실에 맞게 또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구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예. 이것은 빈부, 성별, 연령, 지위 등 모든 것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똑같이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한편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비판도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은,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에 가장 적합한 기관들이 사법기관입니다. 이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그 사명의식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에 대한 인식 또 배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소신과 철학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헌법에서 정당 설립 의 자유, 복수정당제 이런 거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법에 의해서도 정당의 구성, 성립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해산은 헌법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거나 정당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 자진 해산, 이런 방법이 있지요. 네. 예,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강제 해산됐습니다. 그 정당이 정당법 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헌법에 의해서 정당이 강제 해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서 해산돼야 되는 정당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저도 그 결론에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의견을,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을 내긴 냈지만은 그 결정의 효력은 바로 그 결정, 법정 의견대로 나온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께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반대 의견 내신 게 아니고 이런 내란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거는 같이 했고 의견을. 그러나 정당 해산으로 인해서 초래된 민주주의의 위축 현상,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정당 해산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신 거죠. 네.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이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그 부분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제명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은 제명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이석기 사건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그 옛날보다 되는 일이 아주 적어졌고, 여론이 지지 여론을 조사해 보면 2.8%밖에 안 나와서 이건 자연적인 논박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당이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을 때 그런 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아마 예측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그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전교조의 법연 의존을 규정한 이 교원노조법이 그 해직 교사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셨고, 2015년 이적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찬성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동의하셨지만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도외시한 채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처벌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배된다, 이런 의견 내셨죠. 네. 예.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편향적 사고가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김성수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후보자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474건의 사건을 하셨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이 0.0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견들을 많이 받으셨으나 또 구체적으로 소신을 밝히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후보자께서 판결을 통해서 제시한 이 소수 및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도 이제 여러 분 얘기하셨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 의견 밝히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무슨 뭐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분명하게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외에도 뭐 앞에 거는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던 거라고 한다면 2016년 11월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골프장 캐디들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위원 그 소원에 대해서 다수 재판관이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기각했는데 후보자께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반대 의견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소수 및 반대 의견이 그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다수 의견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당시에는 소수 의견이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수 의견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소수 의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젠가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법정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기들의 의견도 이 최고 헌법재판소에서 뭔가를 다루어가지고 진지하게 다루어서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답을 주었다. 이 기능도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쟁점이 만일에 묻혀버리면은 나중에 무슨 비슷한 사건이 갔을 때 그냥 잊어져 버린다. 언제 한번 소수 의견을 내놓은 게 있으면은 그 소수 의견은 반드시 떠들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년, 20년 뒤에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그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법정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또 소수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 그 헌법재판소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호주죄에 대해서 합헌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 중에서도 일부 그 반대 소수 의견이 계속 있었고요. 이 소수 의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수 의견으로 변하게 됐고 특히 호수죄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및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다수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 의견을 농구하거나 강화시키는 작용하기도 하고 법리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수와 소수가 공존한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에 아주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보수성을 탈피하고 그리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런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뭐 시간 되는 만큼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법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살아온 배경, 또 정치관, 세계관, 또 뭐 성별, 사회적 지위 이런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한에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 또 평등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일단 그 법률 전문가만이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헌법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만 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법률가들만 이루어진 것은 헌법의 제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률가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법조 양성제도가 완전히 바뀌고 또 법조인이라고 법조인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각계 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 다양한 법조인이라도 법원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여성 재판관의 경우는 저는 현재의 여성 재판관 수가 지금 한 분 계시는데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